자,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이 투자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내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는 관망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조금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죠. 일단 뭐 그동안은 증시가 굉장히 불안했었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어제 반등을 했고 오늘도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들이라든가 또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들이 별로 없었죠. 또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장 후반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대체로 조금 올랐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 거의 뭐 전무한 이런 거의 관망 장세가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이제 연이틀, 또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가 연이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관망세가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수급 동향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과 현물 쪽에서 매도가 진행됐고 연기금이라든가 금융투자 쪽에서 소폭의 매수세가 진행이 되면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조금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되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 규모는 그렇게 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이런 수급 상황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기관도 외국인들도 눈치 보고 개인 투자가들도 관망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눈치 보기 흐름이 좀 더 강했던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얼마 전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GM과 포드의 강도 높은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강세를 기록했다가 2차전지주들은 이번에 이제 포드가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서 조금 괜찮게 발표가 됐는데 향후 실적 전망치를 조금 안 좋게 발표하다 보니까 그것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장중 하락세를 이끌어냈었죠. 막판에 많이 땡겨놔서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혼재해 있는 이런 상태여서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은 대체적으로 좀 안정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자체가 안정은 됐습니다만 적극적인 매수가 아직까지 없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 자체는 조금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강한 반등장은 쉽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주도주라든가 또 주도 세력이라든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세가 이끌 만한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는 좀 안정권이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고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신중한 시장 탐색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도 열어볼게요. 내일의 단서는 수급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집중해야 할 키워드죠. 그렇죠. 수급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네. 그동안 수급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수급은 일단 종목별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은 일단 지수가 혼조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가운데 종목 장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장세가 지수가 혼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 변수가 여전히 많이 있죠. 미국의 대선이 있고 삼성전자가 급락 후 연이틀 때 반등세를 기록했지만 향후 삼성전자의 행보가 또 향후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고요.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삼성전자의 급락세가 진정됐고 미국의 대선도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금투세에 대한 얘기들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투세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주변 여건 자체 불확실성 여건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만간에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 1차적인 분기점이 미국의 대선이 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장세는 관망 장세가 좀 더 지배적일 거고요. 그런 불확실성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그런 관망세가 좀 더 진행되면서 지수는 대체로 혼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최근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 움직이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선별적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일례로 보게 되면 최근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그리고 뭐 이제 현대 마린솔루션이라든가 대한항공 같은 이런 일부 대형주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접근에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성장 가치가 있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가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약밥 정도 선에서 마감이 돼서 아직은 견조한 상태고요. 네.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는 줍줍하는 그런 매집 전략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조금만 더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들의 이제 수급 자체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대한항공 같은 종목군들이 지금 수급 자체가 강한 상태고 오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더라도 왼쪽 하단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패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을 보고 있는 부분이 역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연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 거기에 맞춰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이고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말씀드렸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특정 몇 종목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살아있는 종목이 그나마 짧은 기간 동안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 주목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종목들,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되는데 주가가 많이 밀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바닥을 찍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집이 진행됩니다. 잠깐 매물은 나왔습니다만 추세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 매수가 진행되고 결국에 주가는 계단식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겠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실적 개선과 거기에다가 이제 기업 밸류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를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수급과 모멘텀 모두가 살아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미국의 대선은 이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그동안 상당히 높아지면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불과 대선을 2주도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의 막말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율 증가세가 조금씩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사를 보시듯이 해리스 참모들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자, 파시스트 공격과 낙태법 호소라고 하는 지금 이제 해리스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정책이 조금씩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해리스가 역전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낙관론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아직까지 대선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제 무방을 통해서도 여전히 해리스가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미 지지율 자체가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트럼프가 따라가죠. 따라가다 보니까 해리스 전 진영에서는 또다시 긴장을 하고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것이 주요하면서 지금은 약간 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자, 과연 2주가 안 남은 상태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바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해리스의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리스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지수 혼조 그리고 종목 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종목 리뷰를 통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정비해 볼 텐데요. 네.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자, 오늘 종목은 이제 한국항공우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말씀드리고 나서 한 차례 살짝 무너지는가 싶더니 오늘 장중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많이 갔다가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4.3%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일부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바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 매수가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네. 상당한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반등세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뭐 9.9% 감소했습니다만 영업이익 16%
10% 증가하면서 실적 증가세가 꾸준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대규모 수주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죠. 지금 지정학적 불안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로까지 그 지정학적 불안감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방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항공우주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한국 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은 잔파동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 적어도 방산주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자,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동원 시스템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동원 시스템즈도 지금 이제 눌림을 주고 또 반등이 나서고 있고요. 오늘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여전히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전망 자체를 너무나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예측 자체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될지 그러나 해리스가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말씀드렸죠.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된다 손치더라도 그 IRA법을 폐기하기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전기차는 글로벌 대세다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여기서 뭐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오고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4680 배터리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와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찍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있는 이 구간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저가 매수 관점 대응 전략 발행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타이거차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자, 중국 ETF 계속 보자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대규모 부양 대책의 규모가 지금 대체로 6조 위안 내지는 12조 위안까지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6조 위안 정도의 대규모 부양 대책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이상의 어떤 부양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중국 관련주의 반등세는 좀 더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적인 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관망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대규모 부양 대책이 11월 초에 나오게 되면 주가의 2단 반등세가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ETF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또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한국 증시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또는 홍콩 증시를 추종하는 ETF 종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겠고, 아직까지는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는 유지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초에 이 중국 증시 부양책 관련해서 체크해 봐야 하고요. 이 밖에는 동원 시스템즈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에 눈여겨보면 좋을지 종목 탐정 미스터 한의 내일장 발견 종목 만나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또 왔죠.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좀 많이 밀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손절가를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오늘도 이 에코앤드림을 가지고 오면서 정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야 좀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여전히 돌고 돌아서 역시 결론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시세 분출이 나올 때는 상당히 강한 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을 다시 한번 가져온 것이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에코앤드림 같은 종목들은 이제 2차 전지 전구체를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을 한 업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IRA가 이제 통과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IRA 세액공제, 생산 세액공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IRA가 시작되게 되면 그에 따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구체는 지금 양극재의 원가 비율 자체가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양극재는 2차 전지 원가의 40% 차지하죠. 그만큼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수익성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IRA가 시작이 되게 되면 중국산
IRA 중국산 전구체를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못 받겠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산 전구체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산 순선 기술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다 새만금의 공장까지 증설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까지 해놨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이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그 실적 증가세라든가 매출 증가세라는 것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에코핸드링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포기할 만한 종목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같은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저가 매집을 분명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충분하게 급등을 했었죠. 한 차례 강하게 올랐었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행보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역시도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에서 올랐었고요. 긴 시간 동안 주가는 이 하단을 깨지 않고 3만 원 깨지 않고 횡보 장세가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하방격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다가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가 밀리고 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서 밀렸지만 다시 주가는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구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 볼 만한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거래량이라든가 수급 자체가 강하지 않아서 탄력적인 상승까지는 의외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시세 분출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 전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39,7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높게 5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요. 자, 손절가 35,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이 매집의 기회를 내어주고 있는 에코앤드림입니다. 목표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무료 방송 진행해 주셨죠?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했는데요.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정규적으로 진행하고요. 네. 자, 오늘도 시장의 흐름 자체가 많이 복잡하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 무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면 오늘 무료 방송 진행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만한 종목군들과 전략에 대해서 특히나 2차 전지와 그리고 원전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으니까 방송 한번 가서 찾아서 보시고 투자 전략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한규수 매니저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